네,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또 병리학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병리학 이제 남은 게 선충이랑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선충이랑 바이러스밖에 없는데, 사실 이 영상을 틀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약간 번아웃 상태에 와가지고, 요즘 막 일도 하기 싫고, 이게 유튜브도 하기 싫고,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제 쭉 달려오다 보면은 한창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요즘인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일단은 이 꾹 악물고 한 번 더 해보는, 네, 그런 나무쌤입니다. 일단은 한번 선충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선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충. 선충에 의한 수무병입니다. 선충은 사실 이제 좀 애매한 게, 선충은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많이 해요. 좋은 역할로는 나쁜 역할 먼저 볼까요? 나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선충은 대부분 기생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동물에서는 뭐 회충, 우리 굉장히 좀 근질근질할 때 거기가 근질근질 하는데, 회충이 선충이에요. 그게 선충이고, 이제 식물에서는 우리 굉장히 많죠. 뭐 뿌리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궤양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막 일으키잖아요. 그게 식물 기생성.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생한다는 것 자체가 영양분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쁜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토양의 포식자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포식자. 예를 들면은 세균을 잡아먹어요, 얘네가. 세균의 침을 딱 꽂고 세균을 빨아먹습니다.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 선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충을 배우기 전에 선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충이.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은 줄선자예요, 줄선자. 우리 이 줄 말하는 거고, 충은 벌레고, 이렇게 생긴 벌레라는 거예요. 줄처럼 생긴 벌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충이라고 알고 계시고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 있죠. 다루는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배제된 상태로 제가 여기 요약을 한 거다. 왜냐면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요약을 했던 거여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원고 쓸 때는 이런 거까지 합쳐서 적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래서 모르는 용어들 같은 게 이제 나오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서를 꾸준히 계속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선충의 형태. 선충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는 투명한 막으로 된 큐티클로 덮여 있다. 여러분, 큐티클이 뭡니까? 큐티클 생각하면 뭔가 말랑말랑하고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큐티클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큐티클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데, 큐티클의 용어 자체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체표 세포에 붙어 있는 세포를 총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곤충에 이렇게 체표층이 있어요. 체표층이 있는데, 여기에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쫑쫑쫑쫑쫑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세포들을 합쳐서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클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의 큐티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왁스랑 큐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선충의 큐티클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얘네들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선충의 큐티클은 콜라겐으로 돼 있어서, 콜라겐 뭔지 아시죠? 우리 족발 먹을 때 이제 말랑말랑한 거, 이제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선충은 큐티클로 덮여 있다. 수컷은 교접자를 가지고 있고, 교접자는 생식기관이에요. 보조 생식기관이고, 그 보조 생식기관을 이 교접낭이라는 걸로 쌓여 있다.
이렇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컷은 생식기관인 교접자를 가지고 있고 이 교접자가 어떻게 교접자를 보호하는 거야? 교접낭이라는 걸로 교접낭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교접자를 쥐고 있는 이 주머니를 교접낭이라고 합니다. 교접낭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이제 한 개 고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선충 2개의 고환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한 개의 고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암컷은 난소 하나, 2개, 그리고 나팔관, 수정낭, 자궁, 질, 음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작은 미생물인데, 별의별 게 다 있죠. 우리 사람한테도 있는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암컷이고요. 밑에 있는 게 수컷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 보시면 여기 끝에 이렇게 구침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특징입니다. 이 구침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 그래서 쭉 여기 뭐 이런 거 근육, 식도강정 이런 걸 볼 필요 없으시고요.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난소는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수정낭, 자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음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수컷의 경우에는 교접자랑 교접낭이 있다.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암컷의 교접자나 교접낭이 있다. 틀린 답이죠. 수컷의 교접자나 교접낭이 있을 테고 고환이 2개다. 틀린 답이죠. 이런 식으로 살짝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충의 성장과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충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생활사가 있어요. 심플하죠. R이었다가 유충이었다가 성충이 됩니다. 우리 곤충, 완전 변태라는 공충과 다른 점은 일단 변태 형태가 없어, 변태. 죄송합니다. 지금 번데기 그렇죠? 번데기 형태가 없습니다. 번데기 형태가 없어서 지금 R 유충 성충, R 약충 성충 이렇게 되는 게 뭐였죠? 불완전 변태하는 애들이었죠. 무슨 시류? 외시류. 그렇죠. 외시류들이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나눠지고. 자, 두 번째, 성장은 탈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 성장은 탈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탈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껍질을 벗는다는 거고요. 그다음 생식기관을 제외하고는 대개 세포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증가하여 몸이 커진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만 해도 예시를 들면 인간은 뭘로 커집니까? 인간은 체세포 분열로 커지죠. 체세포 분열. 얘는 세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막 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면서 몸뚱아리가 원래는 이랬던 몸뚱아리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선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랬던 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던 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증가해서 몸이 커진다. 이게 선충의 특징이고요. 성충이 되면 유충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몸이 커집니다. 대부분 식물선충은 1령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4회 탈피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령 유충이 뭡니까? 1령 유충. 알에서 한 번 탈피한 게, 알에서 나온 게 바로 이 1령 유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충이 1을 탈피하면 그러면 2령 유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서 지금 4회 탈피라고 했죠. 1회, 2회, 3회, 4회 탈피하면은 몇 령 유충이 되어 있겠어요? 5령 유충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선충은 이 5령 유충으로 성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좀 특이한 점은 알 속에서 1차 탈피하여 2령 유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에서 보통 알을 깨고 이렇게 1령 유충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고 선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진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2령 유충이 된다는 거예요. 2령이 되고 나오면 그게 몇 령이겠습니까? 3령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충은 커간다. 이렇게 보시고 선충의 기생 형태와 생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충의 기생 형태와 생태. 식물 선충은 절대 활물 기생체로 대부분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며 소나무와 야자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제선충은 토양선충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물 선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활물 기생체,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기생하는 애들이고 대부분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이 선충 자체가 대부분 토양에 있어요. 정말 많은 수가 이제 토양에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는 이 소나무 제선충병과 야자나무 시드름병, 요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놈들은 어디서 이제 없앱니까, 얘네가 이제 줄기로 들어가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토양 선충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생을 어떻게 하냐, 기생 방법에 따라서 외부에 기생하냐, 내부에 기생하냐, 반내부에 기생하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기생 선충과 암컷 성충의 운동성에 따라 이주성, 고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외부, 내부, 반내부, 그 다음에 얘가 이주랑 고착성 될 수 있고, 얘가 이주랑 고착성 될 수 있고, 얘가 이주랑 고착성 될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경우의 수 나오죠. 식도형 구침의 선충은 모두 이동성 외부 기생 선충이며, 구강형의 구침의 선충은 기생 형태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식도형 구침. 식도에 구침이 있는 이 식도형 구침의 선충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기생하는 이동성 외부 기생 선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발병과 병징입니다. 어떤 병징을 일으키느냐? 자, 선충이 분비하는 침과 분비물에 의해 식물의 생리적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크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하죠? 그렇죠. 세균이랑 비슷합니다. 세균도 이런 분비물을 이제 분비를 하죠. 선충이 분비하는 침과 분비물에 의해 생물의 생리적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식물의 생리적 변화. 자, 이게 분비물 같은 경우가 일단 식물 자체가 식물의 뼈대가 뭐 피목이나 기공이나 아니면은 뭐 뿌리에 있는 기공 같은 경우에 자, 다 뭐가 들어오게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공기, 그쵸? 이제 기체, 공기, 기체랑 여기 뿌리에서만 유일하게 물이랑 이제 무기염 이렇게 들어오게 해놨어요.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 이외의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식물은 얘네밖에 필요가 없어요. 공기, 물, 무기염 그리고 햇빛 이렇게밖에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뭔가 다른 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얘네한테 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좋은 게 들어가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게 들어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의 자연적인 그 섭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고착성이라는 것은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고착성 선충의 경우 양육세포, 하포체, 거대세포가 형성되어 통도 기능 등 식물의 생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게 이렇게 뿌리라고 볼게요, 뿌리가 있고, 우리 뿌리 안에 세포가 있겠죠. 모든 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선충이 하나를 딱 갉아먹어요. 선충이 하나를 얘를 공격했어. 얘를 딱 공격했어요.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막 주변의 애들이랑 핵분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합쳐버려요. 합치려고 해요. 핵을 이렇게 합치려고 이렇게 하나로 크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가 돼요? 양육세포가 됩니다. 양육세포.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또 기생을 하고 해서 거대세포가 돼요. 이렇게 거대세포가 되고 이 거대세포 주변에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은 거대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주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세포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이상 증세로 이런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에 있던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커져버린 게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뭐가 돼요? 혹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핵들이 막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양육세포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이 양육세포에서 이제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다시 합쳐지고 해서 거대세포가 되고 이 거대세포 주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을 일으키는 거 가지고 우리가 혹이 만들어지고 이 부위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선충병의 진단과 선충의 분리입니다. 선충을 분리하는 방법엔 벌맨 퓨넬법이 있어요. 벌맨 퓨넬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식물체 조직을 잘라 화장지 위에 놓고 물을 채운 깔때기에 담아놓아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비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충이 들어간 종이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선충이 걸러지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충을 걸러내서 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선충 아까 나누는 것 중에서 지금은 이번엔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지상부 선충과 내부 기생성 선충, 외부 기생성 선충 이렇게 기생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지상부 선충입니다. 우리 아까 지상부 선충은 토양 선충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얘는 토양 선충으로 안 봅니다. 토양 선충으로 안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부 선충병. 첫 번째, 소나무 시드름병 있습니다. 브루사필렌투스 실로필러스. 브루사필렌투스 실로필러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재선충병 그 관리한 데가 굉장히 많죠.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거 토대로 해서, 재선충 현재 상황 보고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선충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재선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지금도 이제 좀 줄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 모르겠어요. 제가 실질적 그 증거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1988년 부산에 처음 발견.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는 저항성입니다. 그럼 문제. 리기테다 소나무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성입니다.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저항성이다. 자, 세 번째, 선충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면 불리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영속 유충으로 변한다. 이 영속 유충으로 하늘소 유충에 감염된다. 우리가 그 솔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재선충병 이제 관련했을 때 이 솔수염 하늘소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렇게 파낸 다음에 안에서 번데기를 지내죠. 이 번데기로 지낼 때 이때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때 진입을 하고 이게 나온 얘들이 새로운 소나무의 신초를 가해할 때, 그때 또 감염이 돼서 소나무 재선충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퍼지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다음 이제 야자나무 시드름병인데, 브루사필렌투스. 이게, 브루사필렌투스 속이 같기 때문에 같이 뒀고, 그리고 코코필러스, 코코넛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코필러스, 코코넛. 그래서 죽은 잎은 꺾여져 매달려 있게 된다. 네개충으로. 이 부분 나올 수도 있어요. 네개충으로 야자바구미와 사탕수수바구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이 소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많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서술형에서, 아직 엄청 크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한번 크게 다뤄질 여력이 있는 놈입니다. 어찌됐건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부 기생성 선충입니다. 말 그대로 내부에 기생하는 얘들. 자, 처음에 뭐 있냐면은 이것도 나눠집니다. 내부에서도 고착성이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얘냐, 아니면 반내부 기생성이냐. 얘는 좀 특이한데 반만 머리를 내놓고 반은 침입하고 있는 이런 애냐, 아니면 이주성이냐, 움직이면서 다니냐에 따라서 고착성일 때는 뿌리옥 선충입니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자, 멜로이도진. 전 자꾸 멜로이도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멜로이도진입니다. 멜로이도진속. 그래서 뿌리옥성충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지역이나 온실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두 번째, 침엽수, 화렵수를 모두 가해하지만, 특히 화렵수에서 심하다. 야,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앞문장,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문장 외우지 마세요. 뒷문장 외우면은 앞에는 당연한 말이 돼버립니다. 특히 화렵수에서 심하다. 이렇게만 외우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뿌리옥의 형성은 기생당한 세포와 주변 세포들이 융합하고 핵분열을 거듭하여 아까 말씀드린 거대 세포로 변하고요.
고대세포 주변의 조직이 세포 분열로 비대하여 나타난 결과예요. 여기 주변의 이상 증세로 세포 분열이 지속돼서 커져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자, 네 번째, 수컷은 자웅이형이며 주로 암컷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선충은 자웅이형일까요? 자웅동체일까요? 자, 다 틀렸습니다. 제가 그냥 한 건데, 자, 자웅이형인데도 있고 자웅동체인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선충은. 자, 수컷은 어쨌든 자웅이형이고 주로 암컷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암컷에 의해서 뿌리옥선충 발생한다. 자, 수컷은 성충이 되면 벌레 모양으로 되어 뿌리 밖으로 나오고 암컷은 마지막 탈피 후 성충이 된 후에도 계속 몸이 커지며 젤라틴 물질 내 5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성충이 되면 나오고요. 암컷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몸이 점점 커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멜로이도진 속 뿌리옥 선충이었다. 다음 이제 감귤선충입니다. 얘는 특이한데 반내부 기생이에요. 반만 내부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감귤선충. 자, 틸렌철러스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틸렌철러스 선충을 공부하시면은 틸렌철러스 많이 나올 거고 틸렌철러스 세미페네트렌스 틸렌철러스 세미페네트렌스 이거 첫 번째 고착성이지만 몸의 일부만이 뿌리에 들어가 있어 반내부 기생 성충이다. 성충이 되면 뿌리에 내초까지 들어간다.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감귤선충이고요. 다음 뿌리썩이 선충입니다. 뿌리썩이 선충은 프레틸렌처스 이랑 약간 비슷하죠. 얘랑 비슷한데 렌철까지 비슷합니다. 렌처까지 똑같네요. 어쨌든 얘는 프레틸렌처스랑 틸렌철러스. 어쨌든 요거는 자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주 말씀하시면 되시고, 뿌리썩이 선충입니다. 프레틸렌처스, 라도폴러스. 어떻게, 힘 빠지네요. 계속 가니까. 자, 진짜 미치겠다. 프레틸렌처스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분포하며 각종 작물과 수목을 가해합니다. 네. 그 다음 프레틸렌처스 속 선충에 의해서는 대개 굵은 뿌리는 피해받지 않고 지름 1mm 이하의 잔뿌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자, 굵은 뿌리는 피해를 받지 않고 1mm 이하의 잔뿌리가 피해를 받는다. 우리 그 예전에 뿌리병 할 때도 보통 잔뿌리에서 시작해서 큰 뿌리로 갔었어요. 네. 자, 세 번째, 라도폴러스라는 놈이 있는데, 라도폴러스는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 온실에서 발생을 한다. 바나나 뿌리 썩은 병, 귤나무 세락증을 유발한다. 죄송해요, 진짜. 프레틸렌처스랑 라도폴러스. 자, 라도폴러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죄송해요, 이것도. 제가 여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프레틸렌처스랑 라도폴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뿌리썩이 선충은. 그래서 이제 이 프레틸렌처스는 난소가 1개고, 라도폴러스는 난소가 2개다. 이렇게 둘이 나눠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둘이 나눠서 외워주시고요. 자, 외부 기생성 선충입니다. 외부 기생성 선충에 뭐가 있을지. 첫 번째, 토막코르크 뿌리병입니다. 토막코르크 뿌리병. 토막 뿌리병이라고도 하고, 코르크 뿌리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엑시피네마라고 읽었어요, 이게. 엑시피네마 창성춘 속이라고 하고요. 트리초더러스는 궁침활 선충 속이라고,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엑시피네마 창선충은 보통 식물 선충보다 10배 이상 크다. 자, 요걸 특징으로 가져가시고요. 식도염 구침이 있으며 바이러스를 내게 하는 선충이다. 이 창선충송과 궁침활 선충송의 두 놈은 바이러스를 매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놈입니다. 근데 얘네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얘가 좀 크다. 엑시피네마는 10배 이상 크다. 식물 선충보다. 트리초더러스, 이 궁침활 선충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선충이고 특히 침엽수 원목에 피해를 준다. 토양 중에 모든 영기의 유충과 성충이 발견이 된다. 토마코르크 뿌리병이고요. 자, 다음. 여기 두 부분은 사실 실제 이제 기본서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길게 나와 있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복잡해요. 다 외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나올 만한 거, 이건 제 감이었어요, 사실. 좀 나올 만한 것만 좀 추려봤어요. 참선충목의 외부 기생성 성충이 있습니다. 자, 디틸렌처스라고 있어요. 디틸렌처스. 우리 틸렌처스 되게 많죠?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틸렌처스, 여기. 프레틸렌처스, 이거 아까 발음 엄청 어려웠던 거 있죠? 뿌리썩이 선충 중에서. 뿌리썩이 선충도 프레틸렌처스가 있는데, 이 참선충목의 외부 기생성 선충에 이 디틸렌처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는 식물의 뿌리털을 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디틸렌처스, 식물의 뿌리병을 가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선충류는 뿌리에 상흔이 생기게 하고 뿌리에 발육을 저해하여 뿌리를 빈약하게 한다. 왜 나선선충류냐면은 열을 가하면 C형 또는 나선형으로 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가하면 열원형으로 이제 휘는 특징이 있는 게 나선선충류다. 자, 균근과 관련된 뿌리병에도 외부 기생선충이 있는데 토양 식균 선충으로 알려진 것 중 균근과 관련된 뿌리병은 토양 식균 선충으로 토양에 있는 균을 잡아먹는 선충으로 알려진 것 중에 균근과 관련된 뿌리병은 틸렌처스, 디틸렌처스, 아펠렌초이더스, 그리고 아필렌처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바이러스인데 일단 선충까지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프레틸렌처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일단 뭐 웃음은 좋죠. 일단은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하셨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